오늘은 이영지와 레원의 사랑서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둘의 만남은 2020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영지피셜 첫 만남 당시 레원이 요상한 개구리 밴드를 차고 있었다고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이 영상은 유튜버 유정란이 2020년 1월 24일에 업로드한 영상인데 개구리 밴드를 차고 춤을 추고 있는 레원, 그 옆에 앉아 구경 중인 이영지, 그리고 뒤에 리액션 중인 꽈뚜룹이 있다. 영지가 레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유튜버 꽈뚜룹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찍은 날 또는 이맘때쯤에 레원을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싶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영지는 레원이 특이한 옷을 입고 특이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가 다 있지? 라는 생각 정도만 들었다는데 사실 누구든 이영지처럼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모임은 대체 어떻게 성사된 걸까? 당시 류정란이 만든 정남월드라는 크루에 영지와 레원이 속해 있었는데 이 둘이 크루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설명하려면 잠시 과거로 흘러간다. 이영지와 레원이 합류하기 이전 처음에는 류정란, 윌리엄 챌린지, 공훈, 널포 이 넷이서만 모여 놀았다고 한다. 그중 류정란이 제일 인기가 많았기에 암묵적으로 이 넷을 류정란과 아이들이라고 불렀으며 그러던 중 멤버인 널포가 고등래퍼3에 이영지가 출연하기 전 그녀가 올린 고등래퍼 지원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널포에 올려도 되는지 DM을 보내게 되면서 이 접점을 계기로 이영지도 류정란 패밀리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에 멤버인 윌리엄 챌린지가 쇼미더머니 8에 나가 같은 참가자로 나온 레원과 친해지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레원도 류정란 패밀리와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영지와 레원은 정남월드 크루에 공식 합류하게 되었으며 류정란을 중심으로 둘의 첫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둘이 함께 류정란 채널에 출연한 콘텐츠로는 세뱃돈 많이 받을 수 있는 랩, 한강갱 리믹스 등이 있다. 나는 야돈이 없어 무릎 아프게 돈 벌어 Twinkle little star, 난 twinkle little star라고 믿어왔구만. I can't even think it no more. 그러던 어느 날 레온이 인스타 라방을 켜 쌓인 감정들을 토해내듯이 풀어낸 적이 있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이영지가 택시 타고 집 가는 도중 우연히 보게 된다. 평소 장난기 많고 밝기만 했던 레온이 실은 18살 이후로 굉장히 아픈 인생을 살아왔고 인간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걸 그 라방을 통해 알아버린 이영지는 먼저 레온에게 다가가고자 마음을 먹었으며 그렇게 점차 둘은 서로의 속마음을 하나 둘 털어놓는 사이가 되면서 빠른 시간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말이 잘 통한다는 부분에서 이영지는 레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레원 또한 암울했던 시기에 이영지와 나눈 대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둘은 같이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자물쇠를 함께 잠그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데 당시 레원이 자물쇠에 쓴 글이 이영지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내가 덜 건강할게. 내 생각과 기쁨과 고통까지 나눠줄게요 였다. 아주 폭스련이다. 이후 레원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이영지가 2020년 3월 19일에 레원을 불러 고백을 하게 된다. 할 말이 있다며 레원을 전화로 불러냈는데 레원은 그날 늦잠을 찾았다. 무튼 만나기까진 성공했는데 이영지의 원래 계획은 레원을 밥을 먹이고 2차로 카페를 가서 고백을 할 생각이었지만 궁금한 걸 참지 못했던 레원이 밥 먹는 내내 그래서 할 말이 뭐야? 돈 빌려달라는 거야? 피처링 해달라는 거야? 뭔데? 라는 질문 세례를 날렸다고 한다. 결국 이영지는 밥 먹다 말고 레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 장래원씨 좋아해요 라고 고백을 했고 반응이 쎄하자 저는 장래원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으니까 밥 다 드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라고 말하며 먼저 계산을 하러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근데 웃긴 건 레원이 영지를 바로 뒤따라 나갔으며 따라 나가자 영지가 굽 높은 부츠를 벗어놓은 채 절뚝거리며 택시를 잡고 있었다고 한다. 영지 피셜 잘 보이기 위해 치마와 높은 부츠를 신고 갔었지만 고백도 까인 것 같고 한술 더 떠서 뒤꿈치까지 까져버리니까 부츠를 냅다 벗어버린 거라고 한다. 그렇게 둘은 밤 약속을 끝으로 2020년 3월 19일부터 연락이 쭉 끊기게 된다. 그날 택시를 타고 집을 가버린 이영지에게 레원이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하지 않겠냐는 장문의 카톡을 남겼다고 하는데 마음 정리가 시급했던 영지는 몇 개월간 레원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둘이 아는 사람들이 겹치다 보니 모임도 겹쳐서 그 뒤로 정정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반가운 척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 둘로 인해 주변까지 어색해질 정도였다고 한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접점이 있었는데도 만나서 가면 얘 맨날 정색하고 있고 나도 정색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느낀 게 망원동 이사가기 직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뭔가 싸해. 이후 2020년 12월 쇼미더머니 9에서 본선을 진출하게 된 레원이 피처링으로 이영지를 섭외하며 둘은 간만에 재회를 한다. 본선 이전부터 이영지가 레원에게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결승에 가면 피처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한다. 분명 2020년 3월 19일부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연락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시기상 화해를 하고 난 뒤인 것 같다. 추후 공개된 둘의 카톡 내용에 따르면 마음 정리를 마친 이영지가 저 나름대로 정말 많이 정리하고 아무 감정 없는 상태예요. 마음 다 접고 답장하자는 못된 심리를 가졌던 게 맞아요. 그게 장래원 씨를 불편하게 했다면 너무 죄송해요 라고 반년 정도 만에 연락을 했다고 하며 이에 레원이
레온이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하니까 난 괜찮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평소같이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답장을 하며 극적으로 다시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영지가 레온에게 고백했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엠넷은 방송에서 둘을 단순 오래전부터 친했던 음악 친구로만 소개했는데 실은 화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먹서먹한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다. 그리고 둘은 2021년 3월 8일 유튜버 꽈뚜룹 방송에 함께 출연해 서로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풀게 된다. 잘 들으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저 장래원 씨 좋아해요 라고 했어요. 장래원이 뭐라 했냐면 딱 이 표정으로 동시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녹인 듀엣 앨범을 발매 준비 중임을 밝혔으며 당시 이 방송으로 인해 많은 기사가 떴었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둘은 다시 여러 미디어에 함께 출연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9월 유튜버 김계란이 주최한 프로틴스 101에도 함께 참여했다. 프로틴스 101이란 6명의 출연자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는 콘텐츠인데 이 둘이 같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조금 뜬금없다. 듀엣곡 발매를 앞두고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리 운동하고 여름에 우통 까고 찍어보자 라는 말이 나와서 서로 너 나가면 나감 나는 너 나가면 나감 하다가 진짜로 같이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한다. 두 분 다 감정 잡으시면 됩니다. 화해도 했겠다. 프로틴스 101까지 찍기 시작하면서 둘은 붙어 다니는 날이 부쩍 늘어났고 같이 운동하는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올리거나 운동하기 싫어서 부르는 노래, 바디 프로필 끝나서 부르는 노래 등등 같이 라이브로 노래하는 콘텐츠를 찍어 올리며 단짝 친구 케미를 보여줬다. 그리고 2022년 1월 6일 마침내 둘은 합작 앨범 꽃말을 발매했다. 앨범명이 꽃말이듯이 두 개의 수록곡 제목이 꽃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트랙은 프리지아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이 아네모네다. 프리지아는 순수한 사랑, 아네모네는 사랑의 쓴맛이라는 꽃말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1번 트랙에서 2번 트랙으로 이어지는 꽃말이 맞아떨어진다. 프리지아부터 곡을 분석해보자면 이 곡에서 화자는 레온이며 레온은 이영지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관이 너무 어둡지만 나 그냥 솔직히 영화나 볼래요 라는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이 많아서 그냥 영화나 보겠다고 말하지만 바로 뒤에 영화는 아무나랑 보는 거 아니잖아 라는 가사를 써 또다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여준다. 그냥 솔직히 영화나 볼래요. 영화는 아무나랑 보는 거 아니잖아. 이영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감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어디까지 잘해줘야 하는지 몰라 헷갈려하는 화자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아네모네로 넘어가 보자면 여기서는 화자가 이영지로 바뀐다. 나 혼자 쌓아놓은 젠가 라는 첫 가사부터 이영지는 자신의 감정들을 젠가처럼 쌓아놓고 젠가를 같이 빼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즉 고백했다가 차이면 혼자 쌓아놓은 젠가를 혼자 무너뜨려 버리는 셈인데 바로 뒤에 대답은 충분해 고갯짓으로만 라는 가사가 이어나온다. 고백을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2절에 나오는 레온 파트를 들어보면 살아가고 싶었던 거지 표현답게 겁없이 돌팔 매질 내 가슴팍에 성극기 가루가 된 상황극에 배역 따윈 거두길 라는 가사가 있는데 해석하면 시간을 질질 끌거나 적절하게 연기를 해서 넘어가는 건 싫어서 배역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영지의 고백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온이 뒤꿈치가 까진 너의 발 무표정이 피를 흘린다 어디까지가 널 위함이야 라는 가사를 써 이영지를 떠나보낸 뒤 대체 어디까지 잘해줘야 했는지 깊은 생각에 빠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레온이 이영지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자물쇠를 잠근 모든 것들이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간다. 그렇게 둘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비록 연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단짝 친구로 잘 지내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끝.